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저녁은 학과장 정원 대표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서서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가 좀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2019년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최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했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3월까지 코스닥이 더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등락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대형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는 하락했다는 게 이게 좀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2019년 종가 기준 최고점 돌파. 그러면 크든 작든 사실은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도 상승해야 되거든요.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대형주가 좋아서 지수는 어쨌든 끌어올렸는데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중소형주들, 우리가 흔히 개별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들은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의 등락 원인,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원인이 되겠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지수의 약세,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게 지금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대형주 지수는 상승하고 중형주, 소형주 지수는 둘 다 하락한 건 똑같아요. 네, 그건 똑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그래도 중형주,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플러스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대형주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중형주 지수 하락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코스닥은 개인의 시장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내수 불경기, 내수 침체에 관련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우량주가 가는 건 마치 수출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야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수출 잘하면 외자가 들어오잖아요. 반대로 이제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꼭 내수 시장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시장이고 개별주들은 개인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국내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 자금 흐름이 원활할 때 그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량주들은 마치 꼭 수출 시장 같고 그 개별주들은 내수 시장 같은데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내수 시장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런 상태고요. 특이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일보다 고점 저점 모두 낮습니다. 전일보다. 그게 이제 그 특징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코롱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하락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코롱 관련주들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사인을 냈는데 결국 오늘 무너지는 게 봤습니다. 역시 빠져나오기 반등이었다고 보겠고요. 화폐 관련주가 다시 한번 급등해줬는데 제 판단은 단발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2019년 구간이 여기에요.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 반면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 음봉했었는데 장중할 때 마이너스 1% 이상 빠졌다가 결국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코스피하고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자, 이게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 종합인데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짝 하락 출발했다가 한때 이제 많이 밀렸죠. 네.
여기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하락 출발하고 많이 물렸다가 결국 오후장에 약간 좀 억지스럽게 올렸습니다. 사실 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중국 증시 때문에 그래요. 네, 중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또 연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대형주부터 볼게요. 대형주 당연히 똑같죠. 코스피랑 거의 똑같아요. 코스피 종합하고. 자, 이번엔 중형주. 어떻습니까? 초반에 그 시가 부근보다 많이 내려왔죠. 뭐, 물론 저점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소형주 볼까요? 이것도 비슷해요. 중소형주가 비슷하죠. 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종합이에요. 코스닥 종합은 초반보다 많이 밀렸었다가 오후장 들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마치 코스피랑 비슷하죠. 중국 증시 영향이 큰데, 자, 그럼 이것도 대중수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어우, 지수보다 더 세요. 그죠? 초반에 어떤 시가보다 높게 끝났잖아요. 다시 한번 종합 보여드릴까요? 종합. 이건 어떻습니까? 초반에 그 라인보다 낮게 끝났잖아요. 반면에 대형주는 엄청나게 선방한 거예요.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쯤 되면 중소형도 무조건 지수도 상승해줘야 돼요. 보세요. 중형주. 자, 초반에 그 지수보다 낮게 끝났습니다. 대형주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대형주는 초반보다 높게 끝났잖아요. 자, 이번에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비슷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확실히 심리는 약하다. 지수가 우여곡절 끝에 가긴 가요. 가는 건 맞아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 확실히 심리는 지금 안 좋아요. 제가 좀 전에 비유했었잖아요. 우량주가 수출 시장이라면 개별주가 내수 시장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르거든요. 메커니즘이. 똑같은 주식 같아도. 수출 많이 하면 달러 들어오는 것처럼 우량주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야 되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특성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좀 예사롭지 않다. 이걸 제가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보세요. 어제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어제랑. 어제 고점이 여기였고 저점이 한 이쯤 됐죠? 근데 오늘 고점이 여기였고 저점이 여기였어요. 무슨 얘기냐? 자, 어제 고점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지만 더 낮고요. 어제 저점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지만 더 낮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제 고점과 저점보다 오늘 고점과 저점이 더 낮다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어제는 올라갔다 내려갔고 오늘은 내려갔다 올라간 거.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끝났고 오늘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끝나고 이건 다른데 어쨌든 힘은 좀 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 하여간 뭐 어제도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올라가면 점진적으로 다소 느린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내려가면 확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쨌든 장중 기준이 됐든 종가 기준이 됐든 2019년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근데 중소형 지수가 마이너스다? 웃기지 않아요?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주식을 오래 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기관이나 개인이 언제 받아주나 하고 후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기관은 손해봤던 거 연말 연초에 추가 매수한다면 지금 빠져나오기 시도하고 있거든요. 펀드 손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작년에. 무지막지하게 펀드가 손실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매수해서 어쨌든 빠져나오기 과정이니까 쉽게 매수할 것 같지는 않고 똑똑해진 개인들이 옛날처럼 쉽게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만 매수를 해주면 미국이 가거나 말거나 우리나라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엔 해외 증시 잠깐 같이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단기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죠? 누가 보더라도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어제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 고점이 여기였어요. 저점은 2번 찍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미국은 작년 10월 초순에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고, 중국은 30%가 훨씬 넘는 반등 구간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역사상 최고점에 근접해야 되니까 한 2,550 정도 가야 되고요. 반등의 어떤 퍼센트만 따졌다 그러면 중국이 30% 이상 올랐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0선 깨졌다 지금 반등 나오는 거니까 2,000선의 30%가 얼마입니까? 2,600이잖아요. 넘어가야 돼요, 여기.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여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묘한 어떤 그게 있는데, 제가 해외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달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달러. 원달러를 보여드리면 이게 조금 심각해요. 아마 원달러 이거 지금 인식하는 사람 없을걸요? 외환 전문가들은 주식을 잘 모르고, 주식 전문가들은 외환을 모르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설명드려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2016년 말 2017년 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8년 초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예, 저는 차트 줄긋기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경멸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줄을 그어야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수가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2016년 말 2017년 초 그 구간부터 2018년 초순 우리나라가 이제 1월 하순의 고점이었잖아요. 지수가 분명히 그때 올라갔죠. 자, 올라갔을 때는 원달러가 내려가는 게 맞죠. 왜 맞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 수요보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는 수요가 더 많으니까 원달러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게 내려가는 게 원화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원달러 올라가는 건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묘한 것이 작년 10월 말 그다음에 올해 1월 초 요때 우리나라가 2,000선을 2번 깼잖아요. 이때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됐죠? 원달러가 추세적으로 보면 다시 또 올라갔어요. 이거 정상이죠. 왜?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도한 다음에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평가 절상, 평가사라 이렇게 하면 또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이 내려가면은 우리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원달러가 내려가면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1달러를 한국 돈하고 이제 1,000원으로 바꿨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1,500원 주고 바꾼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죠. 1달러하고 1,000원하고 바꿨는데 어느 순간 한국 돈은 1,5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바꿔줘요. 그럼 한국 돈이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가는 게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자, 지금 2018년 10월 말, 그 다음에 2019년 1월 초에 2,000선 2번 깨지고 반등이 나와서 지금 10% 이상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전의 흐름을 봤을 때 원달러가 내려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자,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또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 찍은 게 1월 하순이었어요. 작년 1월 하순. 그때는 원달러가 내려갔어요. 왜? 달러 수요가 계속 한국 돈을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랬고 작년 가을하고 올해 초에 이때는 또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니까 또 원달러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런데 원달러가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되려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표면적인 어떤 지수 상황을 본다 그러면 뭐 13일 연속 상승이고 뭐 2019년 최고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조마조마하다는 거죠. 조마조마해요. 여기서 만약에 개인만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일 벌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강연회 때 제가 수정 지수에 어떤 오차가 있는지, 표면 지수는 어떻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중장기 시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도 다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당장 매수할 수 있는 단기 종목 2개, 그다음에 그 중기 종목을 또 한 4개 정도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뒤가 되든 특정한 가격이 오면 매수해야 될 우량주 리스트 딱 뽑아드리니까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출발이 됐고 현재 야간 선물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일 것 같습니다.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와 오늘은 최고점 혼주세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황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오늘 고점과 저점이 어제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보다 분명히 높게 끝났는데 이제 코스피 말하는 거예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 하락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아니 2019년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어떻게 중소형주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하냐고요. 심리가 죽었다. 제가 아까 수출 내수 비교해 드렸는데 내수 시장이 지금 붕괴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데 결국은 크게 본다 그러면은 2300선이 먼저 오느냐, 2200선이 먼저 오느냐 이제 그 싸움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2250선 전후니까 위아래 50포인트인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서 이제 50포인트가 어느 쪽이 먼저 오냐 싸움인데 2350이 먼저 오면 2350이 아니라 2350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근데 2200선이 먼저 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50포인트 정도 보자 이거고 뭐 특이한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내일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과감하게 좀 배팅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왜냐하면 손해보면 작고 수익 나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감한 배팅이 뭘 의미할까요? 종목을 쏘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이 방송을 그동안 계속 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을 최소한 3개월, 뭐 길게 1년 정도 보신 분들은 과감한 배팅의 의미를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